집안. 감당할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파혼해요. 저희 집안은 그쪽에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초대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으로 직접 댁까지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뭘 영광까지야. 하긴 이쪽 동네는 와볼 일이 잘 없으셨겠죠. 한남동, 특히 이 유엔빌리지는 아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니까. 그러게요. 그나저나 집이 정말 아름답고 기품이 있네요. 이런 빌라를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정말 멋지게 가꿔 놓으셨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뭘? 대지 면적만 150평이 넘는 이 집을 어떻게 나 혼자 관리하겠어요? 전문업체에 돈 주고 맡기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해주는 거지. 잘 모르셨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들 살아.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사부인의 안목이 뛰어나셔서 그런지 가구 하나하나에 깃든 품격이 느껴집니다. 듣기 좋은 말을 참 잘하시네. 뭐 칭찬이라니 일단 고맙다고는 해야 하나? 그런데 내가 그쪽을 단순히 집 구경이나 시켜주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예, 상견례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으니 따로 얼굴이나 보자며 나와 엄마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예비 시어머니 박선주 여사는 대화 내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우리 엄마가 예의상 건네는 칭찬에도 가시 돋친 반응을 보이며 좀처럼 고운 말이 나오는 법이 없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우리를 이 먼 곳까지 오라고 한 건지 나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박선주 여사는 마침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좀 들어서 아시려나? 여기 직접 와서 보시니 실감이 나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수준은 아니라는 거. 여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촌인 한남동이고 이 빌라만 해도 웬만한 중소기업 가치는 될 겁니다. 게다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법조계에 몸담아왔고 내 아들 지훈이는 촉망받는 AI 스타트업 대표로 사업을 아주 잘 이끌고 있죠. 우리 집안이 결코 평범한 집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제 딸 서아에게 대강의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전해 들으셨다면 더 얘기가 빠르겠군. 내가 그쪽 딸과의 결혼을 썩 내켜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훈이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다. 이미 나와 지훈 씨가 결혼 준비를 거의 마친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듯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아들의 고집에 못 이겨 마지못해 허락하셨다고 들었다. 그건 순전히 내 아들 녀석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지. 내가 몇 번이고 타일러 보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충고했는데도 뭐에 신 건지 도통 내 말을 들으려 하질 않더라고. 게다가 서아 양도 무슨 생각인지 내가 따로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절대 우리 지훈이랑은 못 헤어지겠다고 버티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거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파혼하시죠. 그 순간 내 얼굴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엄마에게 너무나도 죄송했다. 헤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정말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엄마에게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를 이곳에 모시고 오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내 마음을 읽으시기라도 한 듯 내 손을 몰래 꼭 잡아주셨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지훈 씨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다. 오래전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결정하셨다.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어머니, 즉 친할머니의 지독한 시집살이였다. 할머니의 괴롭힘을 더는 참다 못한 엄마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엄마는 나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가셨다. 할머니의 끈질긴 방해로 나는 그 후로 엄마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성장했다. 그렇게 아빠와 단둘이 지내던 어느 날,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빠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지금의 남자친구인 지훈 씨를 만나게 되었다. 대학 동기 하나가 나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거의 반강제로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 나온 사람이 바로 그였다. 어색함에 몇 번이고 소개팅을 거절했지만 막상 그 자리에 나가 지훈 씨를 본 순간 나는 첫눈에 호감을 느꼈다. 소심하고 조용한 나와는 정반대로 쾌활하고 밝은 그의 첫인상에 마음이 끌렸고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다. 연인이 된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데이트할 때마다 그의 깊은 배려심이 느껴졌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언제나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면서 나는 지훈 씨에게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게 참 다행이라 생각했고 어쩌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빠가 나를 위해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 씨가 내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나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드디어 내 인생의 반쪽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예비 시어머니인 박선주 여사를 만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서아야, 이제 우리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갈까?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시더라고. 어머님께서? 근데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분명히 서아 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래도 어머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왜 그런 걱정을 미리 해? 엄마는 분명 너를 좋아하실 거야. 내가 네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데. 처신사라 그런지 나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봐 가는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아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요. 우리 지훈이가 서아 양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직접 보게 되네. 다행히 처음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지훈 씨의 말처럼 예비 시어머니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나는 정성껏 차려진 저녁 식사까지 대접받았다. 하지만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나는 무언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지훈이한테 듣기로는 지금 부모님 없이 혼자 지낸다고. 예, 부모님께서 일찍 이혼하시고 아버지랑 지냈는데 제가 대학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 이혼 가정에서 자랐구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하긴 나도 지훈이 아빠랑 이혼하고 혼자서 지훈이 힘들게 키웠거든. 그럼 어머니랑은 연락하고 지내나? 어머니는 이혼하신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에? 뭐 거기 연고라도 있었나? 외과가 미국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자리를 구하러 건너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예전에 친척 어른들을 통해서 식당에서 허드레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릅니다. 허드레실. 하긴 아메리칸 드림조차서 무작정 미국 갔다가 고생만 하는 사람들 많지. 할머니의 괴롭힘을 더는 참다 못한 엄마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엄마는 나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가셨다. 할머니의 끈질긴 방해로 나는 그 후로 엄마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성장했다. 그렇게 아빠와 단둘이 지내던 어느 날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빠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지금의 남자친구인 지훈 씨를 만나게 되었다. 대학 동기 하나가 나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거의 반강제로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 나온 사람이 바로 그였다. 어색함에 몇 번이고 소개팅을 거절했지만 막상 그 자리에 나가 지훈 씨를 본 순간 나는 첫눈에 호감을 느꼈다. 소심하고 조용한 나와는 정반대로 쾌활하고 밝은 그의 첫인상에 마음이 끌렸고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다. 연인이 된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데이트할 때마다 그의 깊은 배려심이 느껴졌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언제나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면서 나는 지훈 씨에게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게 참 다행이라 생각했고 어쩌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빠가 나를 위해 보내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 씨가 내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드디어 내 인생의 반쪽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예비 시어머니인 박선주 여사를 만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서아야, 이제 우리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갈까?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시더라고. 어머님께서? 근데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분명히 서아 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래도 어머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왜 그런 걱정을 미리 해? 엄마는 분명 너를 좋아하실 거야. 내가 네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데 처신사라 그런지 나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봐 가는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아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요. 우리 지훈이가 서아 양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직접 보게 되네. 다행히 처음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지훈 씨의 말처럼 예비 시어머니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나는 정성껏 차려진 저녁 식사까지 대접받았다. 하지만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나는 무언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지훈이한테 듣기로는 지금 부모님 없이 혼자 지낸다고. 예, 부모님께서 일찍 이혼하시고 아버지랑 지냈는데 제가 대학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 이혼 가정에서 자랐구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하긴 나도 지훈이 아빠랑 이혼하고 혼자서 지훈이 힘들게 키웠거든. 그럼 어머니랑은 연락하고 지내나? 어머니는 이혼하신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에? 뭐 거기 연고라도 있었나? 외과가 미국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자리를 구하러 건너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예전에 친척 어른들을 통해서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릅니다. 허드레실. 하긴 아메리칸 드림조차서 무작정 미국 갔다가 고생만 하는 사람들 많지.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참 무모해. 기반이라도 좀 있어야 이민을 가는 거지. 맨몸으로 가봐야 고생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말이야. 자네 엄마도 고생 꽤나 하셨겠네. 예비 시어머니는 내게 부모님에 대해 상세히 물었고 나는 최대한 담담하고 솔직하게 내 가정사를 털어놓았다. 엄마가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힘들게 지내신다는 이야기까지 전했다. 그러자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 순간 묘하게 차가워진 그녀의 말투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엄마, 그래도 서아 대단하죠. 부모님 안 계셔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버텨온 정말 대견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렇구나. 씩씩하네 참. 그런 건 아마 엄마를 닮았나 보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음을 느꼈다. 분명 나와 우리 엄마의 상황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예비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지훈 씨에게 물어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어머니가 너를 정말 예뻐하셨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도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어쩐지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나는 결국 예비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지훈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 좀 따로 만나자. 나는 별일 없을 거라 애써 생각하며 예비 시어머니와의 약속 장소로 나갔다. 하지만 결국 내 불길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우리 지훈이랑 헤어져라. 예? 어머님, 그게 무슨... 누가 네 어머님이야? 너 괜히 순진한 우리 지훈이 꼬드겨서
어떻게든 한몫 잡아보려는 속셈인 모양인데 나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해.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어머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랑 지훈 씨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네가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않니? 너랑 우리 지훈이랑은 급이 안 맞는다는 거. 아니, 너는 설마 내가 당연히 너희 결혼을 허락할 거라고 생각했니?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도 모자라서 가진 것 없이 자랐다는 너를 말이야. 어머님, 하지만 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 욕먹거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은 해본 적 없고요. 그리고 지훈 씨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서 너는 지금 네가 잘났다는 거야? 어디 너 같은 애랑 우리 지훈이를 감히 비교해. 이혼 가정이라고 다 똑같은 줄 아니? 지훈 씨 역시 부모님이 이혼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오직 나에게만 그 차가운 잣대를 들이밀었다. 같은 이혼 가정이라도 근본이 다르다며 나를 아들의 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나는 결혼을 반대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야만 했다. 어머니는 내가 지훈 씨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기를 바라셨지만 지훈 씨도 당사자인 만큼 결국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다. 엄마가 정말 서아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설마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신데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나더러 조용히 헤어지라고 알아서 정리하라고 하셨다고. 아니,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나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지훈 씨랑 내가 수준이 맞지 않는데. 엄마가 너무 하셨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잘 설득할게. 우리 어떻게든 결혼해야지. 지훈 씨는 나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나 역시 이대로 물러설 자신이 없어서 헤어질 생각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지훈 씨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내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 이럴 때 내 편이 되어줄 엄마라도 곁에 계셨더라면. 나는 문득 연락이 끊긴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그런데 얼마 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10년간 아무 소식이 없었던 엄마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서아야, 엄마야.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그래, 서아야.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엄마, 어떻게 연락했어요? 왜? 왜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어요? 나는 반가움과 서운함, 원망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엄마를 불렀다.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었던 엄마가 왜 이제야 연락을 하셨을까 싶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계속 우리 서아를 만나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그럴 수가 없었어. 자식 버리고 떠난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니? 그런데 네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연락한 거란다. 딸이 결혼한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알고 보니 엄마는 그동안 친척들을 통해 내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듣고 계셨다고 했다.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내가 첫 직장에 취업했을 때도 엄마는 늘 내 소식을 멀리서나마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죄책감 때문에 내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는 없으셨지만 엄마 역시 나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계셨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저에게 어렵게 연락을 해오신 것이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 마당에 나를 혼자 둘 수 없으셨는지 나의 결혼을 돕기 위해 급히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연락을 주셨다. 그렇게 나는 10여 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엄마와 반가운 회포를 풀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희 엄마? 한국 들어왔다며? 네. 엄마가 제 결혼 소식 들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들어오셨어요. 도와줘? 여태 소식 한번 모르고 살았다면서. 딸 결혼한다니까 뭐가 궁금하긴 했나 보지. 됐고, 차라리 잘 됐네. 안 그래도 계속 신경 쓰였는데
이참에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구나. 그럼 주말에 너희 엄마 모시고 우리 집으로 좀 오너라. 네? 집으로요? 그래. 내가 사는 이 한남동으로 오란 말이야. 알겠니? 그토록 반대하시던 시어머니가 웬일이실까 싶었다. 그래도 엄마를 모시고 오라니 정식으로 상견례라도 하려는 건가 싶은 긍정적인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나는 한편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엄마를 모시고 한남동 예비시댁으로 향했다. 으리으리한 철문이 열리고 박선주 여사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엄마는 나를 도우려는 듯 예비 시어머니에게 더없이 친절하게 대하셨다. 집이 정말 아름답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어떻게든 좋은 인상을 남기려 노력하셨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무시와 비웃음으로 우리 모녀를 대했다. 어때요? 직접 와서 보시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그쪽 집안과 우리 집안은 애초에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우리 집 수준을 감당하실 수도 없을 텐데 그냥 이쯤에서 파혼하시죠. 결혼은 애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파혼이라니요. 저 서아랑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너도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포기를 해. 저런 애랑 결혼해서 대체 뭘 어쩌려고? 그러게 적당히 연애나 하다가 끝냈어야지. 기어이 네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니? 예비 시모는 기어이 파혼 이야기를 꺼냈고 지훈 씨가 그녀를 말려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말에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그 모습을 보는 나 또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는 섣불리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셨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여셨다. 예, 사부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집안을 감당할 수 없을까 봐 걱정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이 귀한 곳까지 초대까지 해주셨고요. 역시 세상을 살아온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내 말귀를 금방 알아들으시네요. 그럼 저도 보답을 해드려야지요. 먼저 댁으로 초대해 주셨으니 이번에는 제가 사부인을 초대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초대요? 아니, 파혼하자는 마당에 초대는 무슨. 저희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모양인데 직접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요. 파혼을 할 때 하더라도 서로 숨기는 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뭘 그렇게까지. 제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요. 이렇게 멋진 집 구경을 시켜주셨으니 저도 저희 집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내일 아드님과 함께 꼭 와주세요. 주소는 서하통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제안에 나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사람끼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150평짜리 한남동 빌라로 부른 예비 시어머니에게 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인지 엄마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힘들게 지내시다. 막 들어오신 엄마가 저런 시댁에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괜히 또 한 번 무시를 당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내게 엄마는 손을 꼭 잡아주시며 안심시켜 주셨다. 걱정하지 마, 서아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가 우리 딸 절대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지훈 씨의 차를 타고 예비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엄마의 집으로 향했다. 엄마가 보내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어느 초고층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집이라고 보내주신 곳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이었기 때문이다. 여기가 맞는 거니? 주소는 분명 여기가 맞는데. 아니, 그 여자가 뭘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여기가 어떻게 자기네 집이야? 엄마가 호텔에서 임시로 지내시는 줄 알았던 나 또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건물 안에서 나온 엄마가 우리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오셨다. 오셨군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여기가 맞아요? 정말 그쪽이 이송도에 사신다고요? 네. 제가 한국을 떠나 있은 지가 워낙 오래돼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요즘엔 이송도가 뜨는 동네라고들 하더군요. 아무튼 급하게 구한 집이라 아직 손볼 곳이 많지만 그래도 구경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어서 올라오시죠. 엄마의 말에 예비 시모는 넋이 나간 듯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다. 한남동 빌라에 사는 자기들과는 수준이 맞지 않는다며 그렇게나 무시를 했는데 막상 엄마가 송도의 초고층 빌딩에 집이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듯했다. 그래봐야 뭐 작은 오피스텔 하나 겨우 얻었겠지. 그 정도야 월세 얼마 주면 되는 일이지 뭐. 그렇게 우리는 엄마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엄마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일 꼭대기층인 65층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더욱더 놀라운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엘리베이터가 집 안으로 바로 연결되어 문이 열리자마자 펜트하우스의 압도적인 전경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장모님. 설마 이 펜트하우스 전체가 장모님 댁인 겁니까? 급하게 마련한 집이라 별건 없어요.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높은 층이라 전망 하나는 좋더라고요. 제가 꼭대기층을 좋아해서요. 주택은 왠지 불편하고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이혼하고 혼자 살다 보니 이렇게 탁 트인 도시적인 공간이 편하더라고요. 엄마의 집은 송도 포스코타워의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였다. 넓은 빌딩의 한 층 전체를 터서 만든 집은 너무나도 광활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송도 국제도시와 서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은 예비시댁의 몇 배는 되어 보일 만큼 넓었고 높은 층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한 집 내부는 외국의 대저택처럼 웅장하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예비 시모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다. 여기가 정말로 다 집이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이 아래층들도 전부 제 소유입니다. 아래층이란요? 이 건물 전체가 제 거라는 말이에요. 이 빌딩을 통째로 매입하면서 제일 위층을 제 집으로 꾸민 거랍니다. 앞으로 우리 서아가 결혼하면 제가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며 가며 지낼 곳도 필요하고 혹시 나중에 서아가 살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필요하면 도움도 될 수 있겠다 싶어서요. 한국 사람들은 송도 땅값은 절대로 안 떨어질 거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재테크도 할 겸 겸사겸사 마련했네요. 사실 엄마는 예비 시댁조차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력가이셨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헤어질 그 무렵 엄마는 홀로 서기를 위해 미국행을 택하셨다. 그 당시에는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한국에서 제대로 먹고 살 자신이 없으셨던 것이다. 그렇게 친척도 없는 미국으로 혈혈단신 떠난 엄마는 그곳에서 상상 이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했다. 호텔 청소부로 식당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버텨내셨다고 하셨다. 처음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 한국에서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간 거지만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내가 거기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더구나. 말은 안 통하지. 동양인이라고 대놓고 무시하지. 매일매일이 너무나 끔찍했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우리 서아 너를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삶 속에서 엄마를 붙잡아준 유일한 희망은 언제나 나였다고 했다. 엄마는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셨던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한국에 두고 온 딸을 되찾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엄마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며 버텨내셨다. 그렇게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 엄마의 사정은 완전히 달라지셨다. 청소와 서빙 일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사시던 엄마는 우연한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청소용품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다행히 엄마의 기막힌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엄마는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다. 물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엄마는 특유의 끈질긴 근성과 성실함으로 몇 년 만에 크게 사업을 일으키시며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여성 사업가로 우뚝 서게 되셨다. 덕분에 엄마는 남부럽지 않은 막대한 재력을 얻으셨고 드디어 내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나를 위해 송도의 랜드마크 빌딩을 통째로 사들이셨던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바이오테크 관련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와, 우와.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송도에서 이런 건물을 사려면 돈이 장난 아닐 텐데 혹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신 건가요? 정말요? 은행 돈을 빌리는 것도 다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이런 건물을 사겠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진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물론 똑똑하게 재테크하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돈을 굴리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런 과정이 좀 귀찮아서요. 그냥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사버렸네요. 예비 시모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은행 빚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엄마가 전액 현금으로 건물을 샀다는 말에 손까지 덜덜 떨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가 무시했던 사람이 이런 엄청난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엄마의 재력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예비 시모의 태도도 180도 완전히 달라졌다. 어제 사부인께서 뭐라고 그러셨었죠? 150평짜리 한남동 빌라를 자랑하시면서 그런 집안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나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당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오히려 이제는 그쪽에서 저희 집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제가 되물어야 할 것 같네요. 한남동 유엔빌리지 집이라고 해봐야 100억이나 하려나? 그런데 이 건물은 조단이거든요? 이 건물 시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떠세요? 제 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어디 가서 꿀릴 집안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집안 감당하실 수 있나요? 그러자 예비 시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사부인께서 이렇게나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아니, 서아, 너는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했니? 저는 사부인께서 어렵게 지내시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큰 오해를 좀 했나 봅니다. 그러게요. 오해가 아주 크셨던 모양입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어제 저에게 그런 무례한 말씀을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설령 가진 것 없이 살아도 초면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어제는 정말 큰 실수를 했나 봅니다. 진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도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대뜸 돈 자랑부터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워서요. 사돈될 사이이니만큼 서로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알아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일방적인 자랑만 실컷 듣고 오게 되어서 저도 참 당황스러웠네요. 저는 사부인께서 그렇게까지 제 딸을 미워하시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이고, 아닙니다. 미워하다니요. 저 서아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말고요. 글쎄요. 그런 분이 어제는 집안 수준을 운운하며 그토록 모욕을 주셨을지 심지어 저한테 파혼까지 권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제가 다 우리 서아를 생각해서 그랬던 겁니다. 제 딸처럼 생각하는 입장에서 행여나 서아가 우리 집에 와서 마음의 상처라도 입을까봐 정말 친정엄마 같은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죠. 변명을 하려면 좀 성의 있게 할 것이지. 예비 시모는 일말의 성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계속해서 늘어놓았다. 파혼을 얘기한 게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나. 뭐라나 나를 딸처럼 생각했다는 그 말에 나는 실소가 터져나왔다.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는지는 정말 몰랐네요. 자기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그게 자식처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건가요? 그럼 2번이나 자식처럼 생각하면 아주 저를 가만두지 않으시겠네요. 아유, 서아야. 너는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을 하니? 내가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랬지만 속으로는 너를 많이 아끼고 있었어. 헤어지라고 협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결혼시키고 싶은 모양이었다. 이제 내 뒤에 이런 부자 엄마가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예비 시모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양을 떨어봐야 상황은 이미 완전히 달라진 뒤였다. 이제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쪽이었으니까. 그러고 보니
사부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예? 어떤? 걔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저희 두 집안이 결혼으로 연을 맺기에는 격차가 너무 큰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 규모도 있고 자식이라고는 서아 하나뿐인데 물려줄 재산도 만만치 않고, 그럼 혹시나 아드님이 저희 딸에게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돼서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남의 앞길을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엄마는 시모가 나를 두고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셨다.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저주처럼 쏟아냈던 그 악담을 역지사지로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니 기가 막힐 노릇이겠지. 예비 시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천박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했다. 사람을 돈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등급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천박한 짓인지를 말이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아니, 사부인. 저는 결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변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가벼운 연애 감정으로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는 중대사죠. 저나 사부인이나 둘 다 결혼에 한번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니 그 점은 누구보다 더 잘할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저희 딸이 그 집안에는 너무 과분한 것 같네요. 애초에 그쪽에서 먼저 파혼 얘기를 꺼내셨으니 저희도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이들, 파혼시키죠. 예비 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는 똑같이 파혼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지훈 씨가 기겁을 하며 우리를 가로막았다. 장모님까지 왜 그러세요? 파혼이라뇨? 저는 서아랑 절대 파혼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엄마한테 따져? 먼저 파혼하라고 한 건 자네 어머니시잖아. 그럼 자네 어머니한테 따져야지. 어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난리야? 나는 이제 와서 저런 소리를 하는 지훈 씨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제만 해도 자기 엄마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서 꼼짝도 못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파혼을 반대하다니. 어제 그 일을 겪으면서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파혼을 결심한 상태였다. 나를 무시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우리 집안까지 들먹이며 모욕하는 시모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그런 자기 엄마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남자친구에게도 남아있던 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기가 사랑한다는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평생을 함께하겠는가. 아니, 어제는 엄마도 진심이 아니셨을 거야. 그냥 속이 상하셔서 순간적으로 그러셨던 거지. 나는 그래도 서아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나한테는 너 말고 없는 거 서아 너도 잘 알잖아. 그런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 제대로 된 말 한마디를 못해?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결혼을 하겠어. 그런 무책임한 남자는 내 쪽에서 사양이야. 서아야, 정말 왜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자, 장모님, 제발 노여움 풀어주세요. 저 서아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서아한테도 장모님께도 정말 잘할게요. 예, 맞습니다, 사부인. 다 제 불찰입니다. 저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괜한 제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 결혼에 절대로 말 한마디 얹지 않겠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누구보다 아이들의 파혼을 바라시던 분 아니셨습니까? 저희 딸이 그렇게나 마음에 차지 않으신다면서 왜 이제 와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시는지. 그러지 마시고 당신들 수준에 꼭 맞는 며느리를 들이세요. 저도 제 딸의 수준에 맞는 사위를 맡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그쪽 아드님은 제 마음에 썩 들지가 않아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아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감인데요. 서아가 참하고 착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잠시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속물적으로 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같이 좋은 아이를 이대로 놓칠 수는 없어요.
예비 시모는 천연덕스럽게 나를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칭했다. 하지만 언제는 분수도 모르는 애라며 나를 구박하더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까지 간사할 수 있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애원하고 빌어도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돈만 보고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들과는 결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서아야,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네가 장모님 설득 좀 해봐. 글쎄,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지? 할 말 없는데. 나도 우리 엄마랑 같은 생각이라서 말이야. 서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나랑 파혼하겠다는 말이야. 정말이야? 나는 어제 이미 마음을 정했어. 지훈 씨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크게 실망했고 우리 사이는 거기까지라는 걸 예감했어. 애초에 지훈 씨 어머니께서 그토록 반대하시던 결혼이니 지훈 씨도 아쉬울 거 없는 거 아니야? 그건 어제까지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이렇게 든든한 장모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우리 엄마도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만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싫다는 거야. 뭐라고? 서아야, 너 왜 그래? 정말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 결국 다 돈 때문이었던 거 아니야? 내가 그대로 나였고 우리 엄마가 이런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너나 너희 엄마나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였을까?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우리 엄마를 업신여겼겠지. 아니야. 그건 다 오해야. 애초에 너희 엄마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분수도 모르고 부잣집 아들을 넘본다면서 알아서 떨어져 달라고까지 하셨는데 그런데도 내가 미련하게 버텼던 거야. 그런 모욕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진작에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서아야, 너무 그러지 마.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 엄마가 너무하셨고 내가 너무 무심했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헤어질 수는 없어. 그래? 우리가 한때는 서로 사랑했었지.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했던 거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끝은 이렇게 되어버렸네. 모두 당신 어머니의 그릇된 욕심 때문에 말이야. 그러니까 탓하고 싶으면 네 엄마를 탓해. 미안하지만 나는 파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서아야, 왜 그러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렴. 너만 용서해준다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해주마. 응? 글쎄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어머님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이제 제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한들 그게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만약 저희 엄마 사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말이에요. 저는 어머님께 별로 믿음이 생기지가 않네요. 내가 바보였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어차피 앞으로 다시는 안 볼 사이인데요. 뭘? 서아야? 정말 이렇게 끝내려는 거야? 그래,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야. 차라리 잘 됐다 싶어. 결혼했다가 이혼할 바에는 파혼하는 게 100번 낫잖아. 그러니까 더는 미련 갖지 말고 여기서 깨끗하게 헤어지자. 그렇게 나는 그 자리에서 파혼을 통보했다. 지훈 씨는 어떻게든 내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지만 나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봐야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배신당할 게 뻔했으니까. 그렇게 파혼이 결정되고 몇 달 후 나는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서아야, 너 강지훈 씨 소식 들었어? 아니, 나 그 사람 소식 안 궁금해. 너 혹시 우리 다시 이어주려는 생각이면 제발 그러지 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훈 씨 회사 망했대.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애초에 그 회사가 문제가 많았나 보더라고. 사실 지훈 씨가 그렇게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어디서 실력 좋은 개발자들 구해오고 마케팅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시작한 회사였는데 그동안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간신히 운영했던 모양이더라고. 스타트업이라는 핑계로 직원들은 험하게 굴리고 박봉으로 부려먹고
그러다가 결국 능력 있는 직원들이 질려서 다 도망가 버렸나 봐. 그 바람에 회사도 완전히 올스톱되고 완벽하게 망해서 지금은 빚더미에만 올라앉았대. 친구가 전 남자친구의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봐야 그 집안 잘 사니까 별 문제도 아니겠지. 돈도 많은데 빚 좀 진 게 뭐 별거겠어. 아니야. 그게 생각보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가 봐. 나도 그 집이 꽤나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지훈 씨 어머니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사시잖아. 그 집이 이혼하고 위자료로 받았던 거래. 근데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재산은 없으셨나 봐. 친정은 망한 지 오래고 이혼하고 나서는 별다른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집에서 아들만 바라보고 사셨나 보더라고. 그나마 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믿고 계셨나 본데 그게 완전히 망해버렸으니 전 남자친구의 회사가 경영 실패로 망해버리고 그 여파로 집안까지 완전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 앞에서 늘 여유 있어 보이던 남자친구였고 우리 집안을 무시할 정도로 돈 자랑을 하던 시모라. 당연히 재산이 많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전 남자친구는 사업으로 집안을 일으켜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아들의 사업 실패는 고스란히 그 어머니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사업으로 생긴 막대한 빚을 감당하기 위해 전 예비 시모가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았던 것이다. 결국 그 한남동 집도 담보로 잡혔다가 경매로 넘어갔다더라고. 그래서 그 집 식구들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래. 집도 잃고 아들 사업도 망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네.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돈거렸던 거구나. 그래도 돈이 꽤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네. 아무튼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뭐 그러게. 너희 그때 헤어진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만약 예정대로 결혼했으면 너도 같이 고생길이 훤했을 거 아니야. 물론 너야 든든한 어머니가 계시니까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러다가 괜히 서로 감정 상해서 싸우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쪽에서 먼저 파혼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마터면 내가 호구될 뻔했네. 친구의 말대로 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파혼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내가 그 사람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비 시모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을 리도 만무하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후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 우리 집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 전 예비 시모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이 야위고 초라한 옷차림에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말이다. 서아야, 나야. 어쩐 일이세요? 아직도 저한테 더 볼 일이 남아있으셨어요? 서아야, 나 좀 도와다오.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살던 집도 넘어가고 지훈이 사업도 완전히 망했다. 지금 우리 지훈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제가 그걸 알아야 할 이유라도 있나요?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끝난 사이인데요. 전 예비 시모의 앓는 소리를 들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물까지 보이며 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사정하기 시작했다. 서아야, 제발 나 좀 도와다오. 우리 좀 도와줘.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나도 잘 안다. 그래도 딱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우리 지훈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진작에 파혼하고 남남된 사이인데 아줌마 아들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뭐 맡겨놓기라도 하셨어요? 서아야, 나도 오죽하면 너한테까지 찾아왔겠니. 내가 정말 염치없고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너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니? 돈을 그냥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조금만 빌려줄 수 없을까? 너희 어머니 그럴 능력 충분히 되시잖아. 돈을 빌려달라는 전 예비 시모의 말에 나는 기가 막혔다.
돈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니 사람이 어디까지 염치가 없을 수 있는 건가 싶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나를 그렇게나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 내 앞에서 쩔쩔매며 애원하는 모습이 꼭 통쾌한 복수를 해준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염치 없는 거 알면 그런 부탁은 하지 말아야죠. 그쪽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벌써 다 잊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당장 돌아가세요. 서아야, 제발. 그러게, 그때 저한테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더니 이제 반대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당신 처지가 아주 비참하고 무시당할 만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제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이제 조금이나마 알 것 같나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 여자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단호한 나의 말에 그 여자도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 사람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겠지만 나는 그 지푸라기를 내밀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남을 돕고 선의를 베푸는 것도 마땅히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애초에 돈으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행운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매몰차게 예비 시모의 도움을 거절했고 얼마 뒤 또 한 번 전 남자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예비 시모가 결국 충격으로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전 남자친구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재취업도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반평생을 한남동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을 그 사람이 과연 공장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별로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다. 그저 그가 운 좋게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상황에서 남들처럼 피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지금의 내 상황에 하루빨리 적응하려 노력하는 중이다. 내가 미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파혼 후 나는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국에 거처를 마련하셨지만 파혼까지 한마당에 바쁜 엄마를 한국에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나도 한국에서의 기억이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 차라리 내가 엄마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었다.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온 나는 엄마의 사업을 도우며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왔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만난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의 배경이나 엄마의 재산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윤서아라는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안 좋았던 기억들은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고 나는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되었다. 그날의 일이 내게도 분명 큰 상처였지만 어쩌면 인생을 배우는 값진 경험이 되지 않았나 싶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돈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내 눈으로 똑똑히 겪었으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겪었던 그 힘든 일들이 있었기에 나도 지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모든 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던가.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진 것만 같다. 그럼 저는 앞으로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하나의 완전한 가족으로 거듭난 한태민 씨와 윤서아 씨, 그리고 사랑스러운 별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